안녕하세요. 전략사업팀 박재용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클라우드 시대의 지역 거점 IT 생태계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8 대 88.2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토 면적의 차이에 대한 숫자입니다.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씀 주신 분이 90%,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분이 93%에 이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역 경제 성장의 불균형이 공감대가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불안한 대외 환경에 따라서 삼고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역 내 총생산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역전을 했고, 2010년대 이후 인구 격차는 확대일로로 커지면서 비수도권 취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수도권 순유입은 2배 이상 청년이 증가한 반면에 기존의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청년들은 이탈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생산 편중화와 비수도권 취업 감소와 지역 내 생산 인구 부족화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 경제의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 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 활력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다양한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역 디지털 비즈니스 생존에 필요한 여러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드리고, 신성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IT 생태계 구축 방안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최고의 지역 거점 클라우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NHA 클로아드와의 협업 모델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클라우드 시대부터 앞으로 나갈 길까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날로그, 또 하나는 디지털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날로그는 연속성을 가진 신호로서 진동, 파동, 동력과 같은 물리량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빗소리, 물결을 말하게 되죠. 반면 디지털은 불연속성을 가진 신호입니다. 수치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표현 방식으로 디지털 최소 단위는 비트, 바이트, 메가, 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디지털의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로 디지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숫자를 셀 때 이렇게 손가락을 하게 되죠. 이 얘기는 정보의 수치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날로그 시로 체계는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움직임이나 빛, 소리에 의해서 연속성, 다양성, 감각성이라는 특징 요소를 가지고 있고, 디지털 신호 체계는 기계적 현상으로서 수치, 연산, 처리를 통해 명확성, 가공성, 정보성이라는 특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가속화 속에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예를 들어 이제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상 생성된 데이터의 약 90%는 지난 10년 내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25년경에는 하루 평균 4630억 기가바이트가 생산된다고 하고요. 이는 2016년 대비 10배가 증가한 규모고, 2030년이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1985년 11월에 윈도우 1이 출시가 됐고, 2007년 6월 29일에 애플 아이폰이 등장을 했고, 2016년 3월 9일에 이세돌 대 알파고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 그 바둑 대결도 불과 6년 전에 일한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에 있는 기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커다란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고, 미래 질서는 변화를 주도한 국가와 기업과
사람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시대. 미래 컴퓨팅 환경은 누구나 전기 수도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빌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 방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1965년 미국의 컴퓨터학자 존 메카시가 한 말이죠. 불과 한 5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점에는 이 클라우드 기술이 머나미 미래의 기술이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자원을 직접 구축, 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적용 확산을 위해서 클라우드 기술이 필수적일 거고 산업의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으로도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분류입니다. 구축 유형과 서버 위치 및 소유권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로 구분이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IT 자원을 여러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목적 및 대상을 위해서 제공되는 폐쇄적인 전용 클라우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런 퍼블릭과 프라이빗 외 온프라미스까지 혼재된 컴퓨팅 모델이고 멀티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클라우드 공급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분류입니다. 클라우드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관리 운영하는 범위에 따라서 IaaS, PaaS, SaaS로 구분이 되고 IaaS는 디지털 구현에 필요한 IT 자원을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임대하는 서비스 형태이고 PaaS는 OS나 런타임을 포함한 개발 플랫폼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SaaS는 개발이 완료된 어플리케이션을 용도에 맞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산업 동향입니다. 클라우드 산업은 크게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관련 서비스, 인프라 기업으로 구성이 되며 유기적인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와 같은 CSP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MSP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운영 관련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비스 주체로서의 인프라 기업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규모의 경제나 B2B 경험이나 기존의 제품과의 클라우드 시너지 등을 위해서 다양한 경쟁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각지의 글로벌 ICT 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현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IT 인프라의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 기업 회복의 전략의 방향으로서 클라우드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와 디지털화에 따른 IT 자원의 수요가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리서치 회사 가트너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2년 대비해서 20.7% 증가한 5,918억 달러로 이제 전망이 되고 23년 클라우드 서비스별 선장률 전망도 IaaS가 29.8%, PaaS가 23.2%, SaaS가 26.8%로 매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3년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 22년에 5조 1,600원에서 23.7% 증가한 6조 한 4,7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IaaS 부문은 2023년에 32.6% 증가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모든 부분이 23년에는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5G, AI 등 디지털 기술은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디지털을 통해서 지능화, 자동화, 맞춤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패러다임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디지털 기술 주도권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육지의 데이터 센터, 해상의 해저 케이블, 우주의 위성 통신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영토 전쟁 양상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시장이 또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미국이 상위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시드니, 한국이 이제 4위에 위치해 있네요. 많은 성장세에 따른 데이터 센터 구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비즈니스 환경적 측면에서 법인세가 17%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규제 제도가 친기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싱가포르에는 고급 IT 인력 또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인간성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력 용량이 충분하고 공급이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고, 지진이나 태풍이나 화산 붕괴와 같은 자연재해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를 둘러싼 바다 아래에는 16개가 넘는 국제 해이블이 통과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연결성이 싱가포르를 데이터 허브로 떠오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디지털 영토 전쟁의 핵심 인프라로서 서브마인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에퀴닉스 글로벌 탑 리츠사죠. 에퀴닉스사에서 만든 서브마린 케이블 맵.com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됐고요. 유럽, 중국, 미국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을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은 약 한 380여 개가 있고, 대륙 간 데이터 트래픽이 99.5%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해외랑 데이터 통신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 초당 정성률도 최대 120TB, 즉 우리가 미국의 어떤 넷플릭스 영상을 본다고 하면 동시 12만 명 이상이 시청할 수 있을 정도의 커버리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 광 케이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아시아 간 통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12,800km의 광통신 케이블을 태평양 해저에 설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얘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데이터 인프라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이런 인프라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이 PLCN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홍콩이나 대만 쪽 연결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중립국가인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데에다가 연결하려고 하는 수요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디지털 패권의 어떤 그 영토로서 광 케이블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수들이 발생을 하는데, 대략 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한 1m에 한 500만 원 정도 발생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광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수서산 프로젝트.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에서 연산 처리하는 초대형 5개년 개발 계획입니다. 경제가 발달한 동부 지역에 몰려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상대적으로 낙후됐지만 자원이 풍부한 서부 지역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동쪽에 보면은 징진시의 베이징, 장창 삼각주의 상하이, 외강하오의 광둥성 홍콩 마카오, 이렇게 이제 경제가 발달해 있는 지역의 리소스를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낙후됐지만 서부 지역에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공급함으로써 이 생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디지털 경제 순환, 지역 균형의 발전 및 자연의 효율화를 이제 추구하고 있고, 8개 데이터 거점 지역에서 10개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이는 총 77조 5,800억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 규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LAP 도심지, 유럽의 데이터 게이트웨이로 부각되고 있다. FLAP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의 약자고, 이런 도심에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전력과 연결성이죠. 그 연결성이라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데이터와 서비스 회사 간의 연결, 그 외에도 사람이라는 인프라 정황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과 직접 연결되는 유럽의 중요 관 케이블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암스테르담에는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세계 최대 인터넷 노드가 제공이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동유럽 데이터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풍부한 내수 자원을 가지고 있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의 50%를 인하한다든지 적극적 행정 지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용량의 53%를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흡수율 기준으로 했을 때 북버지니아가 미전역 1위,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글로벌에서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는 영국 런던의 4배 규모, 프랑스 파리의 10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이제 아마존, MS, 구글, 메타 등 많은 기업들이 북부 버지니아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어서 서쪽의 샌프란시스코의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는 거죠. 풍부한 부동산 입지와 전력 가용성과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과 고객 접근성, 지역 행정 인센티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민간이 확대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처럼 지역 균형 발전 및 자연의 효율적 배치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되지만, 어떤 자국주의, 데이터의 지역화 부분에서는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데이터의 이동을 자율화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전략은 2011년 클라우드 퍼스트, 2017년 클라우드 온리, 그 다음에 2018년 클라우드 스마트 전략을 통해서 AWS, Azure 등 민간의 고품질 서비스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제 혁신하고자 하고 있고, 국방부, CIA 등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프라 환경은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전국에 한 146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에 49개, 경기도에 한 37개 정도 있죠. 그러면 전체 커버리지를 봤을 때 수도권의 거의 한 60%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2년 기준 전력 수요가 70%에 달하고 29년이 되면은 90%의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3가지 안을 추진 계획 중에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수도권일 경우에 데이터 센터 전기 요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지역 전력의 수급 여건을 고려해서 데이터 센터 분산화 전략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금융이나 세제 혜택 등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 주최 포럼에서 디지털 자유 시민을 통한 연대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을 했죠. 이때 뉴욕 구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략에 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디지털 경제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했고 5대 전략으로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학 연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공공민간 부분 클라우드 대전환, 그 다음에 K-클라우드 연합체를 구성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전반의 클라우드 활용을 확산하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정책은 공공행정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모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은 현재 3차로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전략의 축으로 보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 계획은 민간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공공에 도입하는 목적으로 26년까지 49개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은 민간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 운영하고 행정공공기관은 이를 통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분야 클라우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조달청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이 됐고 여기에 맞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정책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되는 방법은 계약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전면 수의 계약 형태로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의 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용 지원 시스템이나 디지털몰을 통해서 계약 지원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효과는 기존의 일반적인 XI 형태, 입찰 방식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던 계약 방식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고 단 몇 주 만에 사업의 추진까지 동력을 바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고 또한 예산에 대한 신속한 집행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 또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각 나라별 현황을 보면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대면역 시대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노력하고 있다는 시대 전환. 두 번째는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분야 확산은 전 세계적 현관으로서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발전. 글로벌 자국주의 속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IT 생태계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공동 비전과 목표 이외 가치 기반의 디지털 원칙을 담은 2030 디지털 나침판이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인력,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취미 및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인프라, 2030년까지 모든 EU 가구는 기가비트로 연결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기업, 2030년까지 75%의 기업을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 정부, 2030년까지 모든 핵심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디지털 전환 플라토 프로젝트 사례인데, 민관 협력 체계 기반으로 해서 3D 모델을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일본 전국의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저희에게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화 CDS 모델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컨셉은 그 지역의 자립형 특화 컨셉을 발굴할 수 있게끔 문화에 대한 지역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주도의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화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는 스마트하게 실제 프론트단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학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해서 특정 거버넌스 내에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선순환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되고, 시설, 생활, 공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해서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구축이 요구가 됩니다. 인프라 레이어 단에서 저희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데이터 레이어 단에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이에 대한 서비스 레이어 상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플랫폼화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 거점 IT 생태계 구축 전략의 핵심 요소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거점 엣지 데이터 센터 건립을 통해서 IT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고, 지역 거점 엣지 데이터 센터는 로컬 기업들의 동반 성장 모델로서 IT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핵심 요소 두 번째는 지역 ICT 업체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 컨설팅, 솔루션, 서비스 파트너를 중심으로 지역 클라우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이라든지 교육이나 기술 지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요소 세 번째는 산학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미래형 산업 주도를 위해서 지역 내 클라우드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채용 기회를 제공을 하고 지역사회와 공동 추진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보안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보안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국제 표준에 맞는 성능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안 의존성과 가격 경쟁력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 간 연결 통합이 매우 주목받고 있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기술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오픈스택을 국내 CSP 중에서 가장 먼저 운영한 선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CNCF 쿠버네티스 인증을 통해서 국내 CSP 사업자 중에서 최초로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는 앞으로도 오픈소스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 미국 및 북미 리전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을 시작을 했고 국내 1위 CSP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것입니다. 저희는 IDC 사업을 위한 투자 및 부지 선정, 기반 설비 공사 등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전문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중심의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각 정부 지자체와 함께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는 NHN의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한 친환경 도시명 데이터 센터입니다. 특히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데이터 센터로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는 등 판교에 위치한 최첨단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과기부 NHN 민간 합작 투자 모델로 해서 광주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 국내 최초 민간 구축형 공공 데이터 센터인 전남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스케일프 도시명 친환경 데이터 센터라서 김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또한 보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클라우드 사업의 비전, 협업과 혁신, 선도의 지역 클라우드 사업 추진 실현을 위해서 각각에 맞는 전략적 목표, 국민 맞춤형 대응성으로 효율적인 클라우드 업무 환경을 마련한다든지 서비스의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편의성 및 밀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축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IT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방향과 핵심 요인에 맞게 각각 지자체에 필요한 추진 과제 도출이 필요하고 선정된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추진 과제의 개선 요소를 개별로 발굴하고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추진 과제의 상세 내용들을 정의를 해서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지역 거점 클라우드 산업의 로드맵의 측면에서 IaaS 인프라 고도화가 되고 여기에 대한 파스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가 되고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서 사스 서비스 형태와 클라우드 엔드-투-엔드 강화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추진 방향성의 동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클라우드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혁신의 주인공은 정부, 사회,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안전하게 비즈니스에 힘이 되다 NHN 클라우드 박재용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 정말 참 빠르죠. 벌써 2022년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정말 저는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웨비나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차고 즐거운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보통 연말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컨셉을 크리스마스가 아닌 전통적인 한국 분위기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군반장소 모자도 쓰고 이런 깔깔이 이 옷도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군고구마와 군반도 준비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전통적인 한국 분위기 속에서 한번 연말을 맞이해보자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뒤에서 그동안 NHN 클라우드 온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신 안가희 파트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직의 앞단에서 NHN 클라우드의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전달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파트장 안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희님. 네. 마케팅을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마케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께서 시청하고 계신 월간 웨비나인 NHN 클라우드 온 외에도 저희가 매달 발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뉴스레터인 레디레터가 있습니다. 또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거기서 이제 잠재 고객을 창출해서 고객 구매 여정에 맞춘 고객을 육성하는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NHN 클라우드 메이크 이시라는 대형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놓치셨다면 유튜브에서 메이크 잇 영상을 검색해 보세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사에 먼저 확인해 주셔야고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하는 자체 설명들이 보다 더 많은 시간 집회로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었는데 다시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API로 포함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형과 인테리어도 행복해도 일은 행복한 액센스였고요. 그러면 네, 오늘은 NHN 클라우드 온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신 안가희 파트장님을 모시고 2022년도에 NHN 클라우드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희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NHN 클라우드 온이잖아요. 왜 이름이 NHN 클라우드 온으로 불리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유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콘센트를 보면 전원 on and off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따왔는데 NHN 클라우드 on은 항상 on이다, 전원이 켜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내 1위 클라우드로의 인지도를 증진시키고 정기적인 웨비나 콘텐츠를 제공해서 저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 온이 전원 온할 때 그 온이었군요. 맞습니다. 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나저나 매달 새로운 기술 주제를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기술 주제를 발굴하고 계신가요? 저희 파트 내에서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이나 아니면 저희의 최신 서비스, 비즈니스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 트렌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NHN 클라우드 교육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꿀팁!
와, 그 업무도 하시면서 매번 그 트렌드를 또 따라가시고 또 클라우드는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와,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저도 엄청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혹시 성수님은 지난 10번의 웨비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거를 찍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민망했거든요. 혹시 그 두레이 편 기억나시나요? 네, 자전거? 네, 자전거 맞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컨셉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선도형들 만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그때 찍을 때가 점심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찍으니까 굉장히 네네. 좀 어색하고 부끄럽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촬영된 걸 보니까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에서 두레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레이를 쓰면서 이거 굉장히 좋다. 너무 이거 편리한데 나만 쓰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달의 주제가 두레이기도 했고 선도형님께서 개발팀에서는 두레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 사례를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가인님은 지난 10달 동안 컨텐츠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컨텐츠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3월에 진행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 동향과 전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비전공자인 저도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본과 핵심 요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동향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IT 업계 종사자신데 클라우드를 100% 아니 1000%까지 활용을 못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유튜브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온디맨드 영상을 찾아보시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요즘에 클라우드 하면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거기에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은 쿠버네티스고요. 네. 여기서 또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죠. NHN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 NKS 서비스는 CNCF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서비스라는 점.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는 NHN 클라우드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HN 클라우드 오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한번 NHN 클라우드의 2022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돌이켜보면은 벌써 12월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지나갔지만 또 그 순간순간에 놓고 보면은 와, 언제 끝나지? 언제 오래 가지? 올해 너무 바쁜데? 뭐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가인님은 이 지난 2022년도 동안 NHN 클라우드에서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4월 1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전문 법인으로 이제 출범을 하였고, 김해, 광주, 순천에도 데이터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안랩, 펜타 시큐리티 등과 같은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면서 이미 보안 경쟁력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4월 1일. 하필이면 또 만우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산다길래 거짓말인가? 이게 바로 기업 스케일의 만우절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분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분사라는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잖아요. 또 그 변화로 인해서 또 구성원들끼리 또 끈끈하게 뭉치고 또 열심히 으쌰으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성수님은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하는 일이 NHN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를 담당하자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일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아요. 2022년 바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NHN 클라우드가 굉장히 활약을 펼친 그 한 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가이드님, 그래도 마케팅 담당이시니까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NHN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율 몇 %일까요? 47%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숫자죠. 네. 47%에 달하는 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가 여기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어깨 좀 펴고 눈도 좀 크게 뜨면서 네.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NHN 클라우드가 올해의 마지막 행사였던 국제 게임 컨퍼런스인 지스타에도 참가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는 B2B 전시관에서 게임 개발 솔루션인 NHN 게임 플랫폼과 모바일 앱 보호 서비스는 NHN 앱가드, 그리고 AI 상품들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얼굴 인식, AI 패션, OCR과 같은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역시 NHN 클라우드가 게임 특화된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는 걸 많은 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NHN 클라우드가 또 그런 기업 활동 말고도
커뮤니티 기반의 기술 컨퍼런스에도 참가하셨다고 들었어요. 가장 최근으로는 11월 1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오픈 인프라 앤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즈 코리아 2022에도 후원하셨다고 들었는데요. NHN 클라우드가 이 커뮤니티 행사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저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IT 전문가와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고요. 또 성공적으로 후원이 마무리되어서 많이 기뻤습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발표에서 오픈스택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담당하는 스위프트에 대한 기능 설명과 암호화 기능을 추가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사 부스에서는 저희 공식 SNS 팔로우 이벤트를 열어서 유리컵, 티셔츠, 커피 드립백 같은 많은 선물을 드렸었는데요. 인기 1위 동선이었다는 후담이 있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쁜 유리컵과 티셔츠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짜자자자자. 우와 진짜 예쁘네요. 짜자자자. 우와 이게 엄청 인기가 많았다는 네, 거죠? 스파클링 유리컵 인기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럼 티셔츠는 어떻게 생겼나요? 거의 지금 한 쇼핑몰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뒤에 너무 쫀쫀하죠. 이거는 어디 나가서 입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품질인데요. 개발자분들이 엄청 탐을 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또 이런 재질은 아, 또 그럼요. 개발할 때 입으면 또 개발력이 네네.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쁘네요. 성수님 가지셨나요? 아니요, 저 아직 한 개도 못 가졌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기회를 틈타서 감사합니다. 빨리 넣으세요. 전 이거 집에서 일할 때 네네네. 입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리컵은 또 생긴 게 맥주 담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생겼어요. 딱인데요. 네, 오늘 저 퇴근하고 여기다 맥주 한 잔 담아서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올해가 다 벌써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은 내년 목표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아직 목표를 세우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옆에 있는 동료 아니면 친구, 가족과 각자가 세울 목표 그리고 함께 이뤘으면 하는 목표를 같이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이룰 수 있는 목표는 보통 많이 안 세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저희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네. 개인적인 목표는 절약하기랑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식을 제대로 하기가 제 목표인데요. 그리고 저희 웨비나인 NHN 클라우드 온의 목표는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필요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트렌드, 방향, 기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절약하기와 주식 잘하기. 네. 어떤 거를 또 절약을 안 하셨나요, 올해? 절약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주식장이 많이 하락세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는 동안 배달 음식 시키지 않기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 물약 많이 드셨군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올해 파란 물약을 좀 많이 먹었는데요. 근데 또 게임에서 그 파란 물약이 그럼 마법의 에너지를 또 채우는 그런 물약이기도 하잖아요. 올해 파란 물약 많이 드셔서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런 마법의 에너지를 내년에 NHN 클라우드 온에서 한번 마법스러운 일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성수님은 내년 목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목표를 세우면은 항상 이루질 다 못해가지고 최근에는 안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내년에는 세워보려고요. 개인적인 목표로는 저는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네,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몸의 양식이 좀 많이 쌓여져 네네.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이런 몸의 양식이 아니라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한번 쌓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NHN 클라우드 온에서 제가 또 이루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얼어 있었잖아요. 이게 딱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촬영 끝나면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컨셉도 한번 잡아보고 오프닝에 연기도 했잖아요. 또 그게 또 은근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욕심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이 앞에 기술 세션을 듣는 동안에 이제 브레이크 세션 시작하는데 어떤 연기가 시작되지? 이런 거 기다리실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웨비나가 나갈 때쯤이면 진짜 연말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저희처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면은 이번 기회에 꼭 계획을 한번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요? 네, 22년도 마지막 웨비나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바쁘신 와중에 NHN 클라우드 온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2년도를 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23년도에도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새롭게 나오는 23년도의 NHN 클라우드 온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는 2023년도 1월 달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 년 동안 NHN 클라우드 온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HN 클라우드 온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내년에도 많이들 시청해주세요. 1년 동안 준비 많이 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요. 네, 올 한해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가가는 웨비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웨비나 준비하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웨비나 부탁드립니다. 와. 2022년 한 해 NHN 클라우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안녕하세요. 그동안 NH 클라우드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